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불러오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인증키를 이제 받아왔다 한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드의 가장 큰 핵심은 인증키를 발급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증키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만 있으면, 네, 그러면 그러면 사실상 이제 뭐 한 절반은 끝났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불러왔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하나 이게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제 파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이슨으로 이제 변환을 좀 하겠다, 뭐 그런 뜻을 뭐 사실 내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나 엄밀히만 하면 이미 우리가 리퀘스트를 해서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뭐 제이슨으로 바로 변환이 가능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항상 URL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URL을 가져오는 코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해당되는 그 URL에서 그 키는 여러분들 인증키로 다시 가져서 해당되는 인증키를 복사 붙이기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발급받은 인증키가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가장 최근에 받았던 인증키를 이제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서비스 키라고 명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 키를 이제 인증을 이제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인증키가 들어간 URL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URL을 만드는 이 방법은 이미 우리가 사전에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냐면, 그 요청 주소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 요청 주소에서 일단 공공 데이터를 먼저 찾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공공 데이터가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는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죠. 네, 실거래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오픈 API라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 해당되는 영역을 우리가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서 그냥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가져가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해당되는 영역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 해당되는 이 영역 있죠?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인증키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f 스트링 문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서비스 키를 이렇게 등록을 좀 시켜주시면, 네, 그러면은 이제 URL을 이렇게 완성된 URL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된 이 키 값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값을 불러올 겁니다.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거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해당되는 여기에서 이제 리퀘스트죠. 리퀘스트는 n하고 URL만 써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리스폰스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시고, 네, 정상적으로 들어가요. 그 정상적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지워졌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제이슨으로 이제 가져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XML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XML로 안 할 거고 제이슨으로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제이슨으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이 제이슨으로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이슨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컨텐트는 이제 제이슨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텐트라고 객체를 이제 실행해 주면, 네, 그러면은 해당되는 게 이제 없다고 뜨네요. 그죠? 예, 왜냐면은 여기 보니까는 실제로 그거 없나 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있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해당되는 이 주소 있죠. 그죠? 이 주소를 우리가 살짝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하죠.
네. 그러면 정상 처리가 되었다라고 뜨죠. 네. 자, 그러면은 정상 처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2023 년에 뭐 강서구, 네, 강서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의 그 데이터가, 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래일자가 이제 12월 28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네,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거래량이 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부동산이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가 뭐 자주 일어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는 좀 굉장히 냉각기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실제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거래 날짜가 28일, 12월 28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으면 결국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테이블 처음에는 여기를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로우 형태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전형적인 게 뭐냐면 그냥 딕셔너리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제 가져와 가지고 표시를 한번 해보면 컨텐트 그다음에 작성을 해당되는 요 키값이죠. 해당되는 이 키값을, 네,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네, 접근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로우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게 이제 하나의 뭐냐면은 딕셔너리 형태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리절트로 써주시고, pd 데이터 프레임,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얘가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5개의 이제 행이 이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아웃풋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아웃풋 폴더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이 결과물을 다 봤으니까 to underbar csv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웃풋.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거 아파트, 네, 또 확인을 할 수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진행이 된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게, 이 다음 숫자가, 그 요청 인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숫자가 지금 뭐가 있느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법정종 코드까지 나왔어요. 5자리 정수로 해서.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접수년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작 인덱스가 지금 현재 서비스명 다음에 이게 서비스명은 우리가 이 해당되는 서비스명인 거고, 그다음에 스트링 인덱스는 우리 시작 위치예요. 그죠? 그 데이터 행의 이제 시각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청 종료 위치는 페이지 행의 이제 끝번호, 데이터 행의 이제 끝번호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접수연도, 적치구 번호, 자치구명, 법정동 코드, 그 다음에 집원,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5개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여기가, 맥스가 이제 1000이거든요, 이게. 이 맥스가 이게 1000이에요. 이게 5개가 아니라, 우리는 5개만 가져온 거예요. 그죠? 5개만 가져온 거고, 만약에 이걸 내가 1000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아까는 5개였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자 정의함수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좋아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되니까 하나씩 제가 보여드린 거고 이거를 자 다시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코드를 약간 정리 좀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000원을 이렇게 저는 지금 5개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1000개가 그날 하루에 검사후에 거래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좀 엑셀 파일이 좀 로딩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래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은 만약에 그날 이제 거래가 있으면은 이렇게 1000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거래 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에 그 거래 일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거래가 강서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날짜부터 해서 이제 1000개 정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거래량이 줄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시려면 그러면은 이 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연도를 통해서 어, 월이죠. 매월마다 아니면 일자별로 쪼개가지고 하루에 몇 건 정도씩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이 강서구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 이제 보시면은 22일 날 같은 경우는 4건, 5건. 이제 강서구가 사실 뭐 작은 동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뭐 빌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 자체가 지금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18일 날은 좀 많이 늘어났네요.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추세를 이 일자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이슨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제가 왜 이제 제이슨으로 먼저 했는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XML로 통해서 또 구현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동일한 이제 코드를 가지고 XML로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